네, 지난주 충격적인 대법원의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결정이었는데요. 사실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는 저도 하도 사랑의 교회 욕을 하길래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내용을 보고 나니까 억울하게 얻어맞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선입견이나 그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조금 내려두시고 이 건만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신 후에 누가 교회를 공격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집단들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가 된 공간은 서초구에 위치한 참나리길이라는 공간입니다. 그 도로에 있는 지하의 일부분을 사랑의 교회가 한 10년여 가까이 사용을 해왔는데요. 위법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2013년 사랑의 교회가 신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서초구청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축을 한 사항입니다. 네, 교회가 특별한 혜택을 받았냐고요?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1년에 4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계속해서 납부해 왔고요. 특별히 사용하는 공간보다 더욱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지어서 네, 이 중에는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하는 형태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또 참나리길 옆에 일부 대지를 매입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어서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 체납을 한 사례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10년 가까이 적법하게 걸쳐서 건축을 해서 구민도 좋고 교회도 좋고 잘 사용해 오던 이 공간을 이제 와서 그 허가가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시멘트를 다시 부어가지고 땅을 흙으로 메워라. 근데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법원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이 건이 주민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16년 대법원이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라고 다시 돌려보냈고요. 네, 환송시민 1심, 2심 모두 이 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재량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뉴스를 좀 보니까요. 어떻게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그 도로 밑에 공간을 교회가 사용하냐, 나쁜 건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가 판단을 하고 위법적인 요소가 없을 경우 이를 허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특히 종로나 강남 등의 도심 지역은 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지하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잖아요. 코엑스 지하 공간이나 잠실 지하 공간. 여름에 더울 때 정말 그 공간 안에가 얼마나 시원하고 편리합니까? 지하철이랑도 연결이 돼 있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하철과 연결된 백화점 공간도 있고요. 네,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까지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권면하는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허가를 해주는 곳은 어디냐? 전적으로 관할구청에 그 재량권이 있습니다. 구청이 질의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모두 지하 점용 허가는 구청의 재량권이다. 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허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네, 당시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했는데요. 도로 점용 허가가 가능하며 종교집회장 등도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을 도로, 상공과 지하의 모든 시설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참나리길 주변은 특별 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구청의 재량권의 범위는 더욱더 확대되고 이렇게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교회가 공공시설물이냐, 공적시설물이냐, 이런 비판도 지금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공적인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네, 공공기관인 구청도 주말에는 화장실 못 쓰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초구에 서초대첩이라고 하죠.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는 그 집회 현장을 우연히 좀 보게 됐는데요. 서초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그 집회 참여 인원까지도 사랑의 교회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층만이 아니고요. 지하부터 2층까지의 화장실을 광범위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소변도 보시고, 대변도 보시고, 화장지도 쓰시고, 물도 쓰시고. 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교회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민들에게 모두 열려있는 공간에 해당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것을 사적인 기관이어서 뭐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매도하시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교회 쪽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1층의 경우에는 그 공간의 절반 정도를 주민들에게 완전히 개방을 해요. 그래서 밤에도 운동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뭐 음료수도 드시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네,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공간도 역시나 주변의 학교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또 음악회 장소로도 굉장히 많이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정말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원을 좀 살펴봤더니요. 입당 후에 수백 건에 해당하고 또 1년에 무려 40만 명이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음악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돈 안 받습니다. 완전히 무료고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서초 구민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는데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용 허가 취소 사유로 공공성이 없다거나 사익을 위한 점용을 드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주장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번에 문제가 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지하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특별한 불편을 주거나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막 접수되거나 이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처음 문제를 쟁송으로 끌고 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황일근이라는 사람인데요. 전 통합진보당 소속 서초구 구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포함한 5명의 주민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나 이 7년 동안의 소송 기간 그 황일근 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법정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오정현 목사 취임 이후에 그 반대파들이 합류를 했고요. 핵심 세력이 또 있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즉 종자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대법원 판결 난 날 그 앞에서 그 종자연 핵심 멤버죠. 광X 교수를 직접 만났는데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작업을 했다. 10년 동안 공을 들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종자연이란 것은 이미 그 기독교 학교에서 대광고 사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색을 빼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쟁송을 끌어오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만들어 왔던 단체입니다. 그곳의 핵심 멤버였던 이정은 교수가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셔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커밍아웃을 했죠. 이것은 기독교 파괴를 위해서 만든 단체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좀 드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예장 합동교단에서는요, 반기독교 세력 대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오고 있는데요. 완전하게 분명하게 반기독교적 요소로 지적한 사항들을 줄곧 주장해오고 있는 단체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 판결이 난 날 이들의 말을 듣고는 제가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럼 이 결정이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원상복구를 해야 된대요. 원상복구가 무엇이냐? 다시 그곳에 시멘트를 부어서 흙으로 있던 그 원래의 상태로 돌려라. 아, 어떻게 일반 공간이어도 좀 그럴 텐데 예배당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공간에 시멘트를 부어서 그곳을 뭐 다시 흙으로 돌립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들어도 좀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교회만 피해가 되는 걸까요?
그 비용은 누가 물어야 될까요? 서초구청의 잘못도 그러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민들의 세금으로 그것을 원상복구하는데 시멘트를 붓는데 다시 한번 돈을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 판결이 되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도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해서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여도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로 점용의 이유와 허가의 과정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절대로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문도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재량권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재량권은 그야말로 재량권입니다. 이것을 일탈 남용했다라는 것은 기준과 근거가 전혀 맞지 않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교회도 굉장히 큰 피해자이지 않나요? 또 구민들 역시나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저는 좀 사료가 되는데요. 허가를 정부가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허가가 잘못됐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원상복구해라. 이런 모든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정권이 바뀐 그 즈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것이 엄청난 특혜가 됐다? 재량권의 기준이 그때와 이때와 이렇게 계속 달라서야 과연 시민들은 어떠한 것을 믿고 건축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의 결정은 현 정부의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그대로 드러난,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과 교회, 이렇게 자치단체에까지 큰 피해를 주어가면서 과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자문을 해보고 싶고요. 교회이기 이전에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기관이고요. 또 교인들이기 이전에 우리 주변의 이웃이자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